최저 없이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서울대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 예비 고3인 학생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입시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인하대학교도 굉장히 높은 학교이면서도 또 수시에 낮은 내신 학생에게도 문을 좀 열어주는 그런 학교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인하 미래인재랑 학교단 추천 전형, 이 두 전형을 잘 비교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도 어느 정도의 컷이 있는지, 교과 전의 특성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볼 거고요. 네, 주요 변경사항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정시 선발 비율이 이전 연도에는 수시가 80%가 넘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수시가 앞에는 7자가 됐겠죠. 그래서 24% 정도를 정시로 선발하니까 나머진 수시 인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인하대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인하대가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막 수시 전형에서 변동된 게 많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찍은 이유는 올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에 입학처가 받아들이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작년 대비 올해 많이 변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2020년도에 입시에 학교가 만족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하 미래인재 서류 면접으로 이전에도 뽑았고 올해도 그렇게 뽑게 되고요. 학교단 추천 전형도 역시 서류 100으로 뽑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뽑게 됩니다. 학교단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미적용인 것도 역시 동일하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100의 수능 최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고요. 논술 우수자도 학생 교과를 30% 반영하는데,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내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3등급 때 4등급 때 학생들이 좀 많이 합격을 했고요. 5등급부터는 감소폭이 커지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능 반영 비율은 정시에서 다뤄지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국어의 반영 비중이 좀 높고요. 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수학의 반영 비중 35로 하면서 국어를 적게 반영한 편은 아니에요. 20% 반영하고요. 그리고 인하대는 원래 예전부터 인하대랑 아주대는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게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공유되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번에 인하대 논술이랑 그다음에 아주대 논술이랑 겹쳐요. 근데 인하대 이과랑 아주대 이과가 조금 이전까지는 겹치지 않을 때는 서로 막 두 개를 다 지원하거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겹치게 됐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정도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하 미래인재는 보시면 3배수 내외의 면접비 30% 들어가는 이걸 학종 기본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교과 전형은 623명인데요. 제가 작년치랑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에 교과를 700명 선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인 인원수는 교과에서 더 많이 줄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인하 미래인재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인원수를 줄이지 않았어요. 해서 정시를 늘려라라고 이제 좀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교과 전형을 줄이면 줄였지 학종을 줄이진 않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게 어디 있었죠?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기억하시고요.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인원수 줄이는 거는 교과에서 해결을 하고 학종을 줄이진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논술 우수자에서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인데요. 실제로 합격자들을 보니까 3등급 학생과 4등급 학생이 가장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점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교과가 30% 들어가고 최저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 예상치보다는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이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레포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주변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써서 좀 낮은 내신에 합격을 해준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반대로 인천 외부에 뭐 이제 경남이라던가 울산이라던가 부산 학생들이 여기를 논술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합격한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내포를 살펴봤을 때. 그래서 고려하시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인하대학교의 논술자 전형을 좀 잘 고려해 보시고, 내가 3등급 후반대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3등급 초반대인데 비교가 괜찮은 편이다, 그런 경우에는 인하 미래인재 학종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집 단위랑 입학 정원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건 말 그대로 입학 정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시와 정시로 쪼개고 수시를 또 여러 전형으로 쪼개고, 이거 알고 계시죠? 알려져 있기로는 해양과학과가 가끔 뭐 입결이 제일 낮지 않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합격자 내신 평균치는 좀 낮은 편이지만, 여기를 합격
하려면 최초합으로 해야 돼요. 추합이 정말 안 빠진 학과예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저는 인하대 의대를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대 의대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 작년에 15명 선발하면서 최저가 없는 지 좀 됐어요. 최저 없이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서울대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에 못 가고 서울대 면접에 간 친구들이 많아요. 의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 인하 미래인재가 훨씬 더 풀도 좁고 엄청 화려한 비교과를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입학처가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원하는지 살펴보자고 했죠. 잠깐 이제 이쪽을 살펴보시면 정시 쪽은 가나다군의 학과별로 해서 쪼개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인하대도 정시 인하대가 굉장히 입결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인하대 다니는 학생들끼리는 이제 이건 제 제자가 해준 얘기인데 인하대에서는 약간 정시는 정말 약간 정시로 들어왔어 약간 이런 게 있고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은 정시 학생들은 조금 불만스럽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괜히 뭐 싸우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정시가 그만큼 인하대가 높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학과를 봤을 때 인하 미래인재 전형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배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한 명도 줄이지 않은 전형이라고 했죠. 대신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작년 700명이었는데 올해 10% 정도 감원했다는 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하 미래인재와 학교안 추천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학교장 추천으로서 기계공학과 상당히 많이 선발합니다. 해서 기계공학과에 관심 있는 상위권 학생들은 이 전형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류 100이고 최저가 없다 보니까 계속 추합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될 점은 이런 곳이 왜 빠져있냐라는 거예요. 그 내포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사회인프라공학과는 논술우수자를 뽑지 않아요. 교과 전형과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 되게 인원수가 많아 보이죠. 왜냐면 이 전형이 아예 없애고 그 인원수를 여기다 배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 사실은 이제 인하대 학교에 공과대학에서 가장 이제 입결이 낮은 게 사회인프라공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혹시나 좀 인원수가 좀 적게 지원할까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경영학과 정말 좋죠. 인하대가 요새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건대의 붐업을 좀 따라가는 느낌인데요. 경영학과 나온 학생들에게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주고요. 사실 이 전형에서는 제가 뭐 어느 전형 딱 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학교는 추천 전형 30명을 선발한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이 경영학과 글로벌금융 네, 인문자연, 나태물리학부 인문자연, 국제통상학과 이렇게 나눠져서 이 전체 인원이 굉장히 많고 또 이쪽 이 경영대학에 배분되는 인하대학교의 예산도 굉장히 크므로 인하대학교의 상경계열을 지망하시는 분들은 꼭 잘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글로벌금융학과도 굉장히 요새 핫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금융학과 쪽으로도 좀 생기부가 좀 잘 전공 적합성이 드러난다면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독특한 점은 자, 이렇게는 2배밖에 차이 안 나요. 100%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게 논술이거든요. 논술로는 2명밖에 안 뽑아요. 2명밖에 안 뽑고 경영학과 37명 뽑고 그래서 내가 논술로 쓸 거면 경영학과 쓰는 게 좋겠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니까요. 그리고 2명이면 추합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죠? 그래서 논술 우수자로 뽑지 않는 학과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원서 접수에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경계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경영학과를 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좀 순리 환상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 문화경영학과. 야, 엄청 학과명이 기네요. 근데 여기는 인하미래인재 전형 이렇게 많이 뽑는데 학교연 추천 전형은 안 뽑아요.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이 표를 꼭 두시고 인하대학교가 이 학과를 어떻게 이 학과의 내포를 구성하고자 한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는 솔직히 학교장 추천이라는 건 교장 선생님이 해주는 거니까 교장 선생님이 얘가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학생의 개별적인 부분을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학교장 추천을 받고 성적이 높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자소서를 쓰고 생계고 비교과의 관여 영역이 넓은 이나 미래인재를 썼을 때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이 입학처에서 선발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를 생각했을 때 과연 논술을 잘하는 게 프랑스 언어 문화학을 잘하는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전형을 선발하지 않고 대신에 이전형 선발한 인원수를 자소서를 쓰게끔 해서 얘가 정말 프랑스 언어 문화학에 관심이 있는지 생기부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자, 최저가 없는 인하대 미래인재 의예과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인원수의 배분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전략 컨설팅을 저랑 같이 짜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인원수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2편 영상은 각각의 학과를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형에 대해서 어떤 입학처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나갈 것인지 이런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하대학교 2편 세부 전형별로 분석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